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마지막 세트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3개 슬라이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아마도 걱정이 많을 것 같지만 우리 중간고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사의 입장에서 시험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그 막 중간고사 때 문제 푸는 거 1교시 2교시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아빠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틀려야지 하면서 그렇지, 2번 4번 골랐을 거야 하면서 2시간 동안 그 어디에서도 돈 내고도 누리기 힘든 지적 만족감을 누려가면서 저 마치 게임 개발자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플레이어가 된 느낌으로 그렇게 축제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도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가볍게 시험 보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학점이라든가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시험 보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뭐 자기 문제집 보고 싶다 뭐 보여드리죠 당연히. 그런 거 나중에 기말고사 뒤에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거 갖고 한 뭐 방학 기간 동안 톡방에서 물어봐 가면서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기분 좋게 딱 끝내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1시까지는 일단 바짝 당겨놔야겠죠. 공부를 해야 후회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투표 결과도 있고 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진도 나가지 않는 타이밍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거부터 정해야 돼요. 아까 늦게 온 친구들 워낙 많아갖고 못 정했거든요. 표차가 하나밖에 안 나와갖고 뭐 정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일 혹시 다른 계절 수업 기말고사 보는 사람, 지금 미적 나왔어요. 당신은 무슨 과목이고 몇 시예요? 4시 미적이요. 4시? 미적? 당신 몇 시 미적이지? 5시 반 미적? 미적 1, 2가 다른 거죠 지금. 그럼 4시 미적이면 우리 1시 수업이잖아. 1시 반에 스타트하면 2시간 뒤면 3시 반인데? 투표를 못 하겠는데? 그냥 1시 반에 스타트 해야겠네요 그럼. 그래야 4시에 끝나. 자,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이 있나 봅시다. 지금 4시보다 이전에 내가 시험 본다. 1시에서 4시 사이에 시험 본다. 자기 미적 과목이. 다행히도 그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시험 시간은 결정 났네요. 아, 이거 제가 박제를 할게요. 텍스트 파일로 해서. 저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될 것 같다 이렇게 썰을 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하면 답변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까먹고 문제 내면 배신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시간은 고상하게 워드 파일로 할게요. 일단 저장해두고 이따 게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좀 봅시다. 우리 이런 걸 다뤘어요. 중간고사 내용 다시 봤고요. 그 다음 옵젝트 다시 보기, 클래스 다시 보기 했죠. 이거 옵젝트 다시 보기 여러분 기억나요? 그 그림 있잖아요. 제가 간해수공업으로 그린, 공대생의 포토샵인 파워포인트로 그린 그림 기억나요? 요거 있죠? 전반부 때도 나왔고 후반부 때 이제 칸권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와서, 칸권 3가지 기억납니까? 뭐예요? 일단 지금 하나는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위드 또는 화이트 또는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은 채 사용되지 않을 권리랑 생성됐으면 파괴될 권리랑, 그 다음에 형식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형식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는 다행히도 우리가 C++에서 막 이상한 캐스팅 같은 거 막 해서 진행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전히 그게 C++ 프로그래머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엔간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켜도 꽤 자유도가 높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될 권리, 그러니까 정당한 타이밍에 소멸당할 권리는 우리 자동 방식이랑 반자동 방식 2개로 나눠서 봤죠. 나중에 선언에 의해 형성될 때, 수식에 의해 형성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임시 오브젝트 같은 걸 보면은 자동 방식이지만 함수 호출식 계산 과정에서 안전지역에 안전지대에 위치가 잡혀서 잠깐 살았다가 죽는 그런 케이스도 나중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친구는 어토매틱 위치에 정의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걔에 대한 파괴적 호출식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붙여줄 거예요.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튀어나왔죠? 대칭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곳에 다 붙여놨습니다. 심지어 역순으로. 그래서 자동 방식은 걱정 1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반자동 방식, 누군가 new 해서 만든 거를 공유해 갖고 쓴다라든가 등등 상황은 여러분이 적당한 타이밍에 딱 한 번 그 오브젝트에 대한 딜리트 수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건에 파괴될 권리를 지키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하기 전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유효한 값이 담겨있지 않은 채 사용되지 않을 권리는 이제 그게 생성자 쪽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쭉 진행했었죠.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9일차예요. 그래서 생성자 막 국선 버전 있었고,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막 얘기 나오고, 기본 생성자 있었고, 막 이름들 많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소득세 내기 딱 좋은 거죠. 물론 이번에는 아마도 2교시를 이론 시험으로 내는 만큼 청정추 친구들도 헷갈려서 틀릴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지금 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뒷부분 내용이 배점이 낮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게 30%가 나와요. 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지금 3331로 정해놨고 박제해놨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구경 한 번 더 해보시고, 실제로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일단 여기서 스타트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9일차 내용이.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다시 보긴 그럴싸했어요. 생성자 파괴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칭까지 같이 들고 가면 이제 예쁘게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래스 다시 보기는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친구죠. non-static, static, 데이터 멤버, 코드 멤버, 그 네 가지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얘는 지금 non-static 멤버 함수 내지는 멤버 연산자 같은 것들, 그 디스 자리에 뭐 0번째 인수로 디스라고 이렇게 간주해 갖고 요 계산한 결과값 그 위치값을 넣어준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거가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여러분 슬라이드 넘기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단하게만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분자 분모 디스라는 걸 소개 안 하고 이때 유리수 만들고 일단 스타트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분자했을 때 사실은 디스 오브젝트, 그러니까 N1 오브젝트에 대한 분자 값을 가져오거나 거기다가 뭔가를 담거나 하는 셈이었다는 거. 그래서 클래스 이야기 다시 보기를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 클래스는 뭐다라는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구조체 형식이랑 클래스 형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 어떻게 잡을 거다 구분하는 것까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골치 아픈 거죠. 10주차, 11차 소속관계.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매우 주의해놨어요. 그래서 코드 멤버 그쵸? 이 정도까지 일단 슬라이드에 적어둔 상태에서 뒤이어서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시가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었죠? 기억나요, 여러분? 멤버 포인터 변수랑 멤버 함수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선언해갖고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보면 되게 재밌을 거거든요? 제가 재밌을 건데 다시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걔는 별표 쳐져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바로 납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제 탓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피자 먹으면서. 아무튼 ODR이라는 친구 살짝 튀어나왔고요. 룩업 얘기가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룩업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적당히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거나 걔가 못하면 내가 콜론콜론해서 길을 잡아주면 된다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걔가 못하는 상황은 문맥에 지금 얘가 예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걸 쓴다라는 게 전혀 안 적혀 있어요.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름을 쓴다는 게 문맥상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이름을 적고 있는 함수가 std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그 이름을 도입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데 여기 말고 완전 다른 동네 std 동네에 있는 이름을 cout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하면 컴파일러가 그걸 자동으로 cout이라는 이름 그냥 맨땅에 적혀 있는 걸 갖고 std 네임스페이스 중괄호 안에를 뒤져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동네라서 뒤져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std 콜론 해서 여기서부터 찾으면 cout 나올 거야 라고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정하는 룩업이랑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컴파일러가 해주는 룩업은 사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오늘 배운 버추얼을 적용하면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버추얼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구분 안 하시고 룩업은 뭐다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다음 소유 얘기 나왔죠? 이게 또 재밌는 거지. 이게 지금 몇 프로인가요? 그죠? 9일차 30%. 제 기억이 맞죠, 지금? 90, 11 각각 합이 90%예요. 그다음 12, 13, 14가 무려 10%입니다. 5점이에요. 설마 제가 소수점으로 잘라서 내겠습니까? 이 문항은 0.37점입니다. 이렇게 내겠습니까, 설마? 그럼 그 5점을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할 거냐는. 그래서 어너십 얘기가 나옵니다. 소유의 주체 뭔가요? 누군가요? 당시에는 이제 함수의 이번 실행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깔끔하게 납득을 하려면 스레드라는 단어를 들고 오면 되는 거죠. 스레드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호출식이랑 정의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노란 화살 펴고 이제 저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때 소유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인수 오브젝트의 소유권,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담긴 오브젝트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 그런 식으로 단편적인 편도 느낌의 코드 흐름 안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전환 위주로만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소유권이 언제네, 막 뭐 양도를 하네 마네 해서 뭐 소유를 양도를 한다, 뭐 소유자는 뭘 해야 되냐, 소유권을 넘긴다 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보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칸 잡고 놓치고 하는 거를 C++에서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시 코드에만 들어있으니까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버로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30%죠, 여기서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90, 11, 30% 맞죠? 그래서 소속관계, 포함관계 살펴봤고 오늘 내용 이렇고 그래서 여기서 또 선택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스태틱, 난 스태틱, 데이터 멤버, 코드 멤버 네 가지 선택지인 것처럼 그 2 곱하기 2 해서 네 가지인 것처럼 여러분이 인수, 이름, 인수의 형식을 정할 때 대충 이렇게 네 가지를 고를 수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6가지인데 그냥 인트, 컨스트 인트, 앰퍼센드 붙인 거 두 개, 컨스트, 비컨스트 두 개, 앰퍼센드 두 개 붙인 거, 그 다음에 컨스트 앰퍼센드, 잠깐만. 그치? 하나 붙인 거, 비컨스트랑 컨스트, 두 개 붙인 거, 비컨스트랑 컨스트. 합이 6개죠? 근데 일단 위에 거 두 개는 동치로 간주했어요. 인트랑 컨스트 인트는. 시작부터 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지웠어요. 컨스트 인트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 알밸류 레퍼런스는
엔간하면 여러분은 그 메인 짜는 프로그램, 여러분 사촌 동생은 그 호출도 못해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수식을 진짜 열심히 조합을 해야지 컨스트 알밸류 레퍼런스 형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여러분이 굳이 오버로드해서 제공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양도를 해서 반쯤은 내 거예요. 근데 변경은 안 돼요. 그러면 양도를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얘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내가 적어놨을 때 굳이 이 버전이 호출됐다면 그건 나한테 소유권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냐. 거꾸로 저게 위턴 형식이다. 나는 위턴 값을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오브젝트에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냐를 구분해 보실 수 있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잘 정의해 놨다. 여러 버전을 만들어 놨다. 할 때 컴파일러가 함수 호출식 하나 딱 주어졌을 때 동일한 이름에 대한 더하기 연산자 같은 게 주어졌을 때 걔가 이 네 가지 버전 중에 어떤 버전을 이번에 호출한 거냐를 골라주는 적합한 버전을 찾아주는 게 위졸 V였어요. 적합한 버전이 하나만 딱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러면 막 캐스팅을 해가면서 막 이리저리 꼬아가면서 또는 다른 중괄호 찾아가면서 적합한 버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여러 중괄호에서 다 찾은 다음에 위졸브를 하는 거긴 한데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규칙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죠? 컨스트를 덜 붙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컨스트 아닌 버전 두 개 중에 둘 다 들어갈 수 있다. 나한테 컨스트가 아닌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러면 컨스트 안 붙은 버전을 먼저 골라준다는 거 있었죠? 컨스트 붙은 버전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컨스트를. 그런 식으로 컨스트를 추가하는 횟수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골라주는 게 있고 등등등 몇 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납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유리수 해서 버전 하나 빼갖고 오류 발생시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까지 구경해 보시면 실습 문제 풀 때도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 오브젝트라는 거 튀어나왔고 요거는 간단히 구경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튀어나오고 이거 언제 만들었대? 치명적으로 중요 하나 있죠? 자, 레퍼런스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이 포인터 형식이랑 레퍼런스 형식이랑 되게 한데 뭉쳐서 납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하면 잠 못 잡니다. 우리 지금 20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예 그냥 구분해서 쓰시는 게 나아요. 저 지금 최대한 별 안 쓰려고 노력했잖아요. 뉴 할 때도 바로 별 찍어가지고 레퍼런스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식 해가지고 에밸류 레퍼런스에 담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은 엔간하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에밸류 레퍼런스, 알밸류 레퍼런스 그런 레퍼런스 형식 또는 내가 새로운 레퍼런스를 선언하고 적절히 이니셜라이즈를 했을 때 그 효과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얘가 보장이 되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얘를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니셜라이저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내 오브젝트에 대한 완벽히 내 소유인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굳이 내가 선언해서 쓸 일은 없어요. 그냥 걔 이름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형식을 선언한다. 보통은 인수 형식을 선언하거나 리턴 형식을 레퍼런스 형식으로 잡거나 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한테 불러준 괄호 안에 이렇게 해서 지정해준 그 오브젝트를 나는 LHS라는 이름으로 특정해서 쓰겠어. 와 같은 느낌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인수 선언 LHS 자리에 앰퍼샌드 하나 넣어놓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걸 박는 순간 LHS 오브젝트는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복사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동해 가면서 이 부분은 영상을 듣는 게 낫겠죠? 거기서 제가 역설했을 거면 이걸 왜 모르냐고 여러분한테 윽박질렀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약간 주의할 거 있었죠. 이 친구가 좀 박쥐 같은 친구였죠? 역사적인 사유로 이 친구는 R 밸류 수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컨스트가 하나가 껴있기 때문에 엔간하면 자주 선택되진 않을 거예요. 옆에 r밸류 레퍼런스 버전이 공존하다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 납득은 어렵지 않겠죠. 아, 이런 것도 있었죠. 저희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규학교 쓰면 이런 거 과제로 냈습니다. 그렇죠. 별표죠.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오버로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죠? 컴파일러가 해주는 건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인스턴스와 좋아요. 컴파일러는 위졸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를 찾기 위해 중괄호를 누빌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합한 게 여러 개 존재하거나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식을 조절해 줄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int 들어있는데 얼마든지 그걸 인티저 형식, 유리수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 호출식이거나 캐스팅 연산자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A 형식 수식을 B 형식 수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모든 방식을 다 고려해 줄 겁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요. 그래서 이런 규칙 지금 들어보시면 그러려니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 예시 마무리까지 해서 무려 이게 11-1입니다. 제한 얘기는 이때 제가 아마 정신이 없어서 털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막 빌빌빌 했는데 이거 편집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영상 편집하는데. 그래서 막 이런 거 했었고, 여기서 람다식 잠깐 튀어나오고 말았죠. 여기 내용 뒤에 부분은 이제 요 12-3에서 정리를 했었죠. 아니다, 12-2에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정도까지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 지금 실질적으로 오버로드가 핵심인 거죠. 제한은 우리가 프라이빗 같은 거는 결국은 스킵을 했어요. 그죠?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봤으면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그거를 열면 또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이상한 거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기도. 그래서 저거는 종강 후에 예시를 보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지금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측면 내에서만 뒤에 거를 구경해 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 셋 다 별표 쳐져 있죠? 실행의 주체 스레드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들기, 디덕션, 상속관계. 상속관계는 우리 최종 목표 안 하고 10분에 끝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도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진행한 대칭의 아름다움이랑 컨셉 얘기랑 지금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별거 없는데 우리 뭐 시험 공부 다 했네 벌써. 자,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요? 있겠죠. 그럼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 몇 시예요? 6시 13분, 18시. 누가 오늘 배운 내용 안 내시면 안 되나요? 심표. 따봉 7개가 박혀 있네요. 왜요? 내용.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 시험은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것만 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중간고사 때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이거 다 머릿속에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 슬라이드 몇 개인가나 한번 세볼까요? 여러분 질문 기억할 때까지. 슬라이드. 계산기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우리 후반부 수업 자료 슬라이드 시험 범위가 몇 장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죠. 자, 2 플러스 49 플러스 29 플러스 22 플러스 60 플러스 5 플러스 46 플러스 81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1, 7 플러스 19 플러스 58 플러스 69 플러스 9 플러스 3. 뭐 400개 정도밖에, 480장 야, 중간고사 범위의 절반이네요. 중간고사 963 슬라이드였습니다. 이거 뭐 분량이 많다고. 지금 우리 6시 16분, 18시 16분, 13시 30분 수업 시작. 19시간의 용사가 됐어요 이제.
19시간 동안 480장을 주파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설명이 더 필요한 거. 적어도 이론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엔 특히나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갔잖아요. 전반부는 그나마 견딜만 했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절반은 아는 내용이셨을 테니까요. 후반부는 노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량이 비슷하다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960 중에 절반은 아는 거였는데 480 다 모른다. 그러면 비슷하다 느낄 수 있죠. 네, 그럴 때일수록 수업 때 들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느낌 위주로 저 인간이 뭘 강조했나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풀어보시면 그나마 이 480장을 플랫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완급이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구경하는 게 가능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지금 물어볼 거 없으면 이제 우리 여기서 시험 공부 안 할 친구들은 마지막 수업이니까 조퇴각을 잡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자, 우리 기말고사 관련해서 시험과 관련된 거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니까 시험과 관련된 거 지금 저한테 얘기 듣고 싶다,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방금 회의록 적은 걸로 그냥 퉁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일 마지막 승부 때 보도록 하죠. 갈 사람은 가셔요.